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블루베리입니다. 며칠 전에 강의를 미리 찍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컴퓨터에서 잘못 동작을 좀 해가지고요. 파일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경제수학 기다려주신 여러 학생들 많이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원래는 16개 강의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강의 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은 양을 좀 증가시켰고, 그리고 개념과 문제를 조금 분리해 가지고 개념 설명을 따로 하나 드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뒤에서 또 하나 강의를 찍어서 또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우선은 교육청 자료에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통계 자료나 이런 거는 기획재정처 아니면은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교육청 기본 자료와 그리고 작년 각 학교별로 시험을 치렀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2 또는 고3 때 지금 진로 선택 과목으로 경제수학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경제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서 없이 여러 가지 소논문 작성을 통한 교과과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학교들은 그렇겠지만은 경제수학 자체에 대한 커리큘럼이 아직 정확하게 짜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다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교는 이걸 기말고사 때 책 한 권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시험 보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학교마다 이 강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재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제가 우선은 강의를 찍어서 올리면서 제가 필요한 것은 프린트물로 제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블로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필기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살짝 멈춰서 이제는 한번 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재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제수학에서 제일 단원이 수학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그 안에는 경제지표, 환율, 세금 이렇게 소단원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지표 안에서도 비와 비율, 연산, 그리고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기본적으로 1시간, 1시간 반씩 듣는다라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최대한 30분씩 끊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의 자체가 굉장히 짧게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경제수학 자체는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상경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에 가시면은 거기에서도 경제수학 또는 경제 경영수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할 파트는 경제지표고요. 그 경제지표 안에서 연산 그리고 비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제지표 두 번째 시간 때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비례라고 하는 우리 비례 배분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제지표 세 번째 시간대에는 기본적으로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각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연산이야. 그럼 1강이 연산인데 여기 연산은 뭐 크게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연산 자체가 사칙 연산을 뜻하는 거니까요. 뭐 사칙 연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을 거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파트가 이론만 있는 건 아니야. 그 이론들을 토대로 각종 자료들을 그러니까 모아서 분석해서 어떠한 규칙성이나 다양성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지표들을 뜻하는데 그 경제 지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각종 매스컴으로 보고 있는 뭐 경제 지표,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GNP, GDP, GNI 뭐 이러한 것들과 실업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과 그리고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 주가지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선물 거래소, 뭐 선물 거래소라니까 뭐 선물을 사가지고 뭐 누구한테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종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경제수학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수열이다, 함수다, 미분이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가 연산인 거야. 근데 연산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연산에서 우리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산법칙. 우리 대수편에서 연산법칙 하면은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과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이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가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요, 별거 없어. A 더하기 B를 우리는 B 더하기 A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나요? 교환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교환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그 뒤에 C를 연산하나 또는 A를 나중에 하고 B와 C를 먼저 연산을 하나 그 결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그럼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A 곱하기 B를 우리는 B 곱하기 A라고 한다. 이것 또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해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C를 연산하나 또는 A를 나중에 하고 B와 C를 먼저 연산을 하나 그 결과값은 같다. 이것을 우리는 또 결합법칙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통 덧셈과 그리고 곱셈에 이루어진 혼합계산, 곱셈에 대한 혼합계산의 연산법칙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 거야. 분배법칙. A와 관련돼서 B 플러스 C가 된다. 그러면 얘는 AB 더하기 AC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수학에서 갑자기 이 연산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1단원으로 그것도 제일 앞에다 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학적이나 연산적으로 봤을 때 더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빼내는 형태야. 분해되는 형태.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을 더하거나 뺀다라는 개념으로도 쓰지만 더한다, 동일성, 방향성이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거에 대한 반대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점점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분석 자료를 쓰기 위한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2.4%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2.4%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지만은 우리는 플러스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대비 2.4%만큼 증가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작년보다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A-B라고 하는 연산인데, 우리가 그냥 5에서 3을 뺀다, 6에서 2를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기준에 비해서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A 나누기 B. 근데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 나눗셈과 관련돼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기는 해.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할 건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또는 조립제법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건지, 하지만은 이 나눗셈도 결국에는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수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역수라는 개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A 곱하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리수를 표현할 때 분수식이죠. 이 분수식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이 B라고 하는 애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기본 연산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연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산이란다. 우리 경제 지표에서 각종 경제 지표에서 우선은 단위라는 부분이 나와요. 수에 대한 단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각종 경제 지표 표들을 보면은 수치들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수의 그 단위가 굉장히 큰 부분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클 수도 있지만은 작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나라라고 하는 한 국가, 경제, 재벌 기업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 단위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 막 숫자 자체가 뭐 12자리, 13자리, 14자리 그걸 A4 용지에다가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안 되잖아. 응? 힘들잖아. 표시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뭐 글씨 크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진짜 종이 크기를 굉장히 넓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단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1,3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 1,300원 같은 경우도 읽기에 따라서 이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콤마를 3개의 단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1000단위로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는데, 만약에 얘를 단위 없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얘가 1,30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만 이게 1,300원인지 1,300만 원인지 1,300억인지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원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놓고 1,300이라고 해놓고선 여기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또 1.3 이렇게 표시하고서 얘를 1000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두 개의 값은 동일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지표를 이제는 경제수학을 배우시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각 단위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단위를 안 보고 풀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연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뭐 예산이다, 수입이다, 지출이다, 그리고 수출, 그리고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경제라고 하는 과목을 많이들 배우셨을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있나요?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선은 가계를 뺀 정부와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입과 그리고 그러니까 매출 매입 이런 것들 뭐 외상장부 외상거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뭐 성금결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어들도 미리 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경제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용어 때문에 문제를 읽다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한 다음에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는 파트가 이제는 두 번째가 이거야. 뭐냐면은요. 비율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비율. 근데 이 비율은 그러니까 B라는 건 뭐야? 우리가 보통 A 대 B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A 대 B 제가 B를 이상하게 쓰네요. A 대 B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B에 대한 A의 B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얘를 우리가 비율에 대한 분수나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느냐. 얘는 즉 B분의 A를 뜻하더라. B분의 A를 뜻하더라. 결국에는 B라는 기준 숫자로 A라는 애를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학교에서 예시 문제로 뭐 2대 3이에요 해놓고서 이거에 대한 비율 값을 얘를 내가 써놓을게. 2대 3 이거에 대한 비율 값을 예를 들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자리에서는 반올림하세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3분의 2라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0.677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비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거. 우선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파트는 생산, 소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무역.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경제활동 자체, 그러니까 생산하는 활동이나 그걸 소비하는 활동이나 무역이라는 건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안에선 생산, 소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로 그 단위가 커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무역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거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지표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경제지표 자체가 우리가 총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어. 즉 뭐냐면은 생산활동 지표라는 게 있어요. 생산활동 지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지표라는 게 있고요. 금융지표라는 것이 있고 무역, 국제수지 지표
수지 지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동 관련 지표. 노동 관련 지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주식 지표. 이런 게 있어요. 생산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산, 소비, 그러니까 생산지수라는 것도 있고 출하지수, 재고지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출하됐다라는 건 뭐야? 물건을 내보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지수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활동 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지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야. 쉽게 표현해서 재정수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통화, 즉 돈을 발행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대출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무역과 국제수지 같은 경우는 수출인증 아니면은 수입 승인, 수출입 신용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노동관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동관련. 그러면 고용지수, 임금지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식지표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 그리고 코스픽 지수, 코스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아니면 한 국가에 대한 경기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뭐 GNP 그리고 GDP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는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우선은 GNP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이게 D자처럼 보이네요. GNP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 총생산, 국민 총생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민 총생산이요. 그러면 국민 총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1년이라는 것 중에 우리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야. 1년 기준으로 아니면 일정 기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건 또는 서비스의 가치, 얘를 우리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배웠으니까 기본적 내용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기준이 아니야. 국민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 이거 같은 경우는 GNP에 포함시켜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 이것은 GNP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GNP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으로 C, I, G 그리고 E에서 M을 빼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C라는 게 뭘까요? C라는 거, 이것이 가계지출이야. 가계지출. 그 다음에 I는 뭐냐면요, 얘는 이제는 민간 투자 지출.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정부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E라는 것은
얘는 수출을 뜻해요. 수출. 그 다음에 이 M은 이 수출의 반대말인 수입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GNP 계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는 내국인 기준이야. 내국인. 그러니까 내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던 국내에서 벌어들이던 간에 국민이 벌어들이면 다 GNP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동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벌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GN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GNP는 중요한 게 뭐야?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돼 있는 국민을 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GNP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문제 속에서 그걸 분석하면서 그 GNP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요, 그것까지 살짝 우리가 이제는 GDP라고 그래요. 얘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파트야. 그러면은 조금 전에 GNP는 국민 기준이야. 우리나라의 국민. 그런데 GDP는 국내야. 그러면 영토 아니야. 국민이 아니고 영토 안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벌어들이는 거 기준이야. 그러면 얘도 1년 기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우리가 GDP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 있어서 조금 전에 분석했지만은 우리 국민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였다. 그러면은 얘는 GDP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또 외국인이 어디에서, 국내에서 벌어들였다. 그러면 얘는 GDP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또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선은 GNP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대외 수치 소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은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외 지출 소득이라고 할게요. 이건 뭐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은 포함시킨다 하는 내용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처음에 GNP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던 국내에서 벌어들이던 간에 포함됐어. 그리고 외국인 거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GDP는 국내 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국민이나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는 다 포함되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갖고 오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첫 시간이라서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국내 경기 동향을 이제는 파악함에 있어서 이제 1990년대 중간에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산 중심 지표를요, GNP에서 GDP로 바꿔서 많이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또 GNP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죠. GNI로 또 바뀌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GNI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 하면은 어딘가요? 경제 주체. 경제 주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 소비, 무역을 하는 주체들을 뜻해. 그래서 우리가 가게, 기업, 정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아까 지금 조금 전 얘기했어요. GNI라고 하는 거요.
우선은 이 GNI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소득을 뜻해. 그러니까 이 GNI 같은 경우는 GDP에다가 무엇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쳐놓으면 돼. 왜냐면은 아까 GNP나 GDP에서 이제 국민이냐 아니냐 또는 국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빼고 더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단점들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경제 주체 그리고 GNP, GDP, GNI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첫 시간은 여기에서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비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첫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